자, 7.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7.8번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A랑 B번 문제 두 개가 있는데,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두 문제 한꺼번에 푸는 걸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7.8번의 A번을 보시게 된다면요, 지금 보시면은 456 나노미터의 파장이 있어요. 이 456 나노미터 파장에 대한 빛의 진동수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동수를 계산하는 공식은요, 다음과 같이 이 진동수를 V라고 한다면요. 이 V는 파장분의 빛의 속도라는 거를 우리는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빛의 속도 같은 경우서는 이미 제공되어 있어요. 뭐 여기 문제에서는 없지만은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는데 빛의 속도 같은 경우서는요 3.00 곱하기 10의 8승 per second입니다. 얘는 변하지가 않아요. 빛의 속도는 무조건 얘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파장 같은 경우서는 지금 456 나노미터인데요.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 456이라고 적혀 있는 친구는요, 단위가 나노미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동수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단위가 세컨드 마이너스 1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퍼 세컨드. 그래서 세컨드에 대한 단위가 그 분수에서 분모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미터라든가 거리에 대한 단위를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분자에 대한 단위는 그 미터고요. 분모에 대한 거리 단위는 나노미터예요. 우리가 같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야지 나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 x분의 x로 이렇게 해야지 나눠져서 1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처럼 같은 단위로 있어야 돼요. 지금 저 나노미터랑 미터는요, 약분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y분의 x라고 느낌을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약분을 못 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 값에 대해서 정확하게 찾지 않는 이상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노미터를요, 미터로 또는 미터를 나노미터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노미터가 미터로 환산하게 됐을 때 몇 미터인지 일단 그걸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1 나노미터 같은 경우서는요. 얘를 미터로 환산하게 됐을 때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가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빛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을 때 특히 이제 파장에 관해 가지고 나노미터라는 단위를 많이 언급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대학교에서 이런 단원을 배우시게 된다면은 나노미터랑 미터 단위 환산하는 그 값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좀 외우기 쉽게 조금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우리 나노미터에서 n 있잖아요. 우리 나노미터에서 이 n이 사실 이 나노를 뜻하는 거긴 한데 외우기 쉽게 우리 이 마이너스 9승이라는 거요. 그 9라는 게 영어로 9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짜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 9의 n과 같이 비슷하게 생각하시면서 암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미터의 n은요. 나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살짝 9으로 꼼수 칠 수가 있다라는 거. 뭐 정설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노미터 같은 경우서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래 가지고 456 나노미터를요 미터로 바꾸시게 된다면은 여기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 여기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을 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요. 456 나노미터는요. 4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가 된다라는 거. 그게 파장의 길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거분에 빛의 속도인 3.0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은 여기는 단위 미터랑 미터가 약분이 돼서 퍼 세컨드만 남게 된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두드리시게 됐을 때 나오는 값을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요. 얘는 값은요. 약 6.57894 736 8 곱하기 10의 14승입니다. 단위는 세컨드 마이너스 1승이고요. 아니면 퍼 세컨드라고 하는 값. 그래서 이 퍼 세컨드 마이너스 1승 같은 경우서는요. 다른 단위로 우리는 헤르츠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7.8번에 대해서 456 나노미터 파장을 갖고 있는 그 빛에 대한 진동수를 계산해 보자라고 한다면요. 약 6.578947368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유효 숫자 세 자리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요. 약 6.58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라고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7.8번의 A번에 대한 정답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서는요. 이번에는 진동수를 줬어요.
진동수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파장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A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진동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파장 곱하기 파장분의 빛의 속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파장에 대한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 파장 같은 경우에서는요. 진동수분의 빛의 속도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양변에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값을 옮겨가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요. 진동수 같은 경우서는 지금 2.45 곱하기 10의 구승 헤르츠니까 세컨드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거분에 빛의 속도 같은 경우서는 고정이라고 했죠? 3.0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라는 거. 이 친구를 두들겨 보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게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이 값을 그대로 계산해 보시면요. 얘에 대한 단위는요. 미터가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나노미터가 얼마인지를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터를 나노미터로 환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나노미터가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미터는 10의 9승 나노미터라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구하게 되는 값 곱하기 10의 9승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은 여기 여러분들 적혀져 있는 이 식 있잖아요. 이 식에다가 그냥 아예 한꺼번에 다 곱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터일 때 10의 9승 나노미터라는 거. 이런 식으로 단위 환산해보게 된다면요. 헤르츠랑 퍼스 세컨드랑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미터랑 약분이 돼서 나노미터라는 단위만 남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노미터라는 단위를 남겨가지고 계산해 볼 수 있고 이 친구를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게 된다면요. 나오는 값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요. 값이 조금 커요. 만, 10만, 100만, 천만, 한 1억 2244만 8979.6 나노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8번의 B번에 대해서 진동수가 2.45 곱하기 10의 구승 헤르츠인 복사설에 대한 파장은요. 나노미터가 1억 2244만 8979.6 나노미터라는 거.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힘들죠. 그래가지고 유효 숫자 세 자리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요. 유효 숫자 세 자리를 정리하게 되면은 약 1.22 곱하기 10의 8승 나노미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효 숫자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아마 1, 2장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만약에 유효 숫자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세 자리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세 자리 빼고 넷째 자리만 넷째 자리만 반올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차례차례 이렇게 반올림 하시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반올림인 거고요. 우리가 하려는 거는 유효 숫자를 정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냅두고요. 넷째 자리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유효 숫자 정리할 때는요. 다 치우고 넷째 자리만 보시고 얘가 이제 5 이상이다 반올림 하시면 되고 4다 죽이다. 그러니까 4, 4, 5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반올림이 4, 4, 5입으로 알고 있어요. 가끔씩 이제 5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고 했었을 때 그 앞에 있는 자릿수가 작으면은 냅두고 홀 쓰면은 반올림한다 막 그런 식으로 이상한 또 좀 특이한 규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설명하는 그런 게 있지 않느나 웬만하면은 그냥 4, 4, 5입으로 여러분들 그냥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네 사니까 죽이시면 돼요. 그럼 결국에 그냥 1점, 1, 2, 1야 2랑 2만 남게 되죠. 얘만 그대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 여기 10에 8승 나노미터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7.8번에 대해서 답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면요. A번 같은 경우서는요. 약 6.58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요. 2번 같은 경우서는 약 1.22 곱하기 10의 8승 나노미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8번에 대한 문제 정리를 마쳐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7.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0번 문제 한번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0번 같은 경우에는요, 금성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라디오파를 이용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건데, 왔다 갔다 하는지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분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구랑 금성 사이의 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2,800만 마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하는데, 마일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거리에 대한 단위죠.
우리 미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이제 마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는 조금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일을 미터로 좀 바꾸셔야 될 텐데, 일단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요, 단위 환산에 대해서요. 1마일은요, 미터로 바꾸게 되면은 약 1609.34 미터입니다. 생각보다 좀 더러워요, 숫자가. 그렇죠? 그래서 좀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그래서 1마일 같은 경우에서는요, 미터로 바꾸게 됐을 때 1609.34 미터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보시게 되면 2800만 마일을 라디오파를 이용해서 한번 이동을 해보겠다라는데, 지금 라디오파 같은 경우에서는요, 얘가 이제 화장을 좀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한다면요. 뭐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랜다. 대학교 교재 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대충 아마 약 10에 11승 한 나노미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요. 우리가 라디오파라는 건요, 결국에는 이제 파장이잖아요. 그리고 파장이라는 거는 결국엔 우리 이제 그 속도가 빛의 속도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빛의 속도로 우리 2800만 마일을 가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라는 것만 대충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뭐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갖고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래서 한번 적용을 좀 시켜보도록 할 건데요. 어, 어디 보자. 일단 2800만 마일을요, 일단 미터로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2800만 여기다가 곱하기 미터로 단위 환산을 해보게 되면은 아마 계산기를 두들기게 됐을 때 약 4.506152 곱하기 10의 10승 미터 나올 겁니다. 생각보다 뭐 생각보다는 아니지. 엄청 큰 숫자예요. 큰 거리인데, 이거를 이제 빛의 속도로 이동하게 됐을 때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계산해 보게 되면요, 4.506152 곱하기 10의 10승 미터에다가요, 우리 빛의 속도 같은 경우에서는요, 아까 7.8번 문제에서 얘기했죠? 빛의 속도 같은 경우에서는요, 약 3.0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라고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간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속도라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아마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보고 싶다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거, 속도분의 거리라는 거. 그 말은즉슨 거리에다가 속도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06152 곱하기 10의 10승 미터에다가요, 나누기 3.0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아마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게 될 때 얼마가 나오냐면요, 약 150.20506667이 나옵니다. 단위는 세컨드예요. 그 말은 즉슨요, 라디오파 있잖아요. 다시 한번 라디오파라고 말하기 좀 웃기긴 하겠지만, 아무튼 빛의 속도로요, 금성이랑 지구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50초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일단 금성에서 지구까지 라디오파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요, 초로 따지게 되면은 150.205066초인데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초가 아니라, 그래서 몇 분이냐라는 걸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분이냐라는 걸 묻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나누기 60초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60초마다 1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나누기로 하는 게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제 곱하기로 해보게 됐을 때 60초분의 1분, 이런 식으로 단위로 환산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됐을 때는요, 얼마가 나오냐면요, 약 한 2.5분이 나올 겁니다. 대략적으로. 대략 2.5분이 나오게 될 텐데요. 2.5분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은
2분 30초일 거예요. 절반이니까요. 약 2분 30초쯤 된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7.10번 같은 경우에는요, 정답을 좀 얘기해 보자라고 한다면요, 금성에서 지구까지 라디오파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5분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까지 얘기한다면은 약 2분 30초. 초로 얘기하게 된다면요, 약 150.2050-667이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약 2.5분이라고 여러분들은 답을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10번에 대한 문제에 대한 풀이를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다음 문제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길이에 대한 단위 미터가 있거든요. 미터가 있는데 이 친구에 대한 규정이 이제 어떻게 해서 기준을 이루게 됐냐라고 한다면은 크립톤이라는 원자가 있어요. 크립톤이라는 원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특성 방출 파장인 주황색과 적색 파장이 있대요. 그 친구의 165만 763.73배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 이 친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요, 돌려서 말해보게 된다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따라서 이 1m에 대해서, 이 1m에 대한 진동수가 얼마냐, 아마 그렇게 좀 물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1m라는 얘기보다는, 자, 이 크립톤 있잖아요. 크립톤 원자가 그래서 방출하게 되는 이 특성 방출 파장이 있죠. 얘가 얼마냐고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성 방출 파장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진동수가 얼마냐, 결국 이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크립톤에 대해서 특성 방출하고 있는 그 친구에 대해서 파장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텐데요. 일단 그 친구가 이제 이 파장에 165만 763.73배가 1m라고 한 거니까요. 그러면 이때에 대한 파장을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얘에 대한 파장은 그거에 대한 반대로 해보시면 되겠죠. 역수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165만 763.73분의 1 미터가 바로 크립톤 원자가 특성 방출하는 파장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출하는 파장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 얘를 이제 계산기로 두들겨 보시게 된다면요, 소수점으로 표현하게 됐을 때 약 6.0578 02 1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가 되겠습니다. 뭐 나노미터로 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딱히 지금은 나노미터로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계산을 결국에 하려는 건요, 진동수인데, 진동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7.8번에서 얘기했다시피 파장분의 빛의 속도란 말이에요. 이때 빛의 속도 같은 경우서는 3.0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빛의 속도에 대해서 거리에 대한 단위가 미터다 보니까 파장에 대한 단위도 당연히 미터로 표시를 해야 될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굳이 나노미터로 만드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대입해 보시게 된다면요, 6.05780이 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분의 3.0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이걸 그대로 계산해 보게 되면은 문제 7.12번에서 요구하는 답이 나온다는 거 참고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값을 이제 계산기로 두들겨 보시게 된다면요, 나오게 되는 값은요, 약 4.95 229 곱하기 10의 14승 세컨드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은 이 세컨드 마이너스 1승은요, 헤르츠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7.12번에서 말하는 이 크립톤 원자가 방출한 특성 파장에 대해서 그 친구에 대한 진동수는 얼마냐라고 얘기한다면은 다음과 같이 4.95 229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답으로 쓰게 됐을 때 우리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유효 숫자 3자리로 계산해 달라고 돼 있거든요. 유효 숫자 3자리로 계산해 달라 했으니까 유효 숫자 3자리로 한번 맞춰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4.95 남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자릿수인 4자릿수를 보게 됐을 때 얘는 2니까 그냥 반원리 맞지 않고 그냥 냅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5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 그게 바로 7.12번에서 요구하는 크립톤 원자의 특성 방출 파장의 복사선에 대한 진동수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7.12번에 대한 정답은요. 약 4.95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당 문제를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문제에서 다룰 때는요. 그 뭐 어떤 파장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파장들에 대해서 이제 진동수라든가 파장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그 속도는요. 반드시 빛의 속도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3.0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는요. 무조건 고정이에요. 그래서 이 값 그대로 뭐 어떻게 막 만들어 보려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그냥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값에다가 그냥 이 C 3.00 곱하기 10의 8승을 이용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그 미지수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된다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동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문제에서 어떤 파장값도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3.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을 이용해 보면 된다는 걸 참고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파장을 구해. 그러면 진동수를 구해 줄 거란 말이에요. 진동수를 제공해 줄 테니까 그 진동수분의 3.00 곱하기 10의 8승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대해서 각각마다 지금 이 파장에 대한 단위들은요. 다 미터예요. 단위는 미터라는 거 각각 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노미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1미터라는 것이 10의 9승 나노미터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 감안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6번 문제 풀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7.16번 같은 경우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 두 개가 있어요. A번 있고 B번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꺼번에 다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 번호에 있는 문제들도 한꺼번에 좀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이 있거든요. 하늘에 파란색이 있는데 이 친구가 태양빛의 공기 분자기에 환란된 결과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이 파란 빛에 대해서요. 진동수를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약 7.5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를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 빛에 대해서 과연 파장으로 많이 변환하게 됐을 때 몇 나노미터인지 그거를 이제 A번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진동수를 갖고 있다는 건요. 이 진동수는요. 빛의 파장분의 빛의 속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파장을 구하고 싶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파장에 대한 식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게 되면은 파장은 진동수분의 빛의 속도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7.16번의 A번에 대해서 파장을 구하고 싶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진동수는 약 7.5 곱하기 10의 14승이라고 했으니까 7.5 곱하기 10의 14승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7.5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 그거분의 빛의 속도는 3.0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이건 고정되어 있어요. 절대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상한 걸로 바꾸지 말고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은 파장이 나오게 되는데요. 대신에 이때에 대한 단위가요. 미터예요. 왜냐면은 헤르츠 이 친구는 그 퍼 세컨드고요. 세컨드 마이너스 1승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퍼 세컨드가 있어요. 서로 약분하게 되고 결국에는 거리에 대해서 그 이제 미터라는 단위만 남게 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단위는요 나노미터예요. 그래서 나노미터로 바꾸려면은 1미터가 10의 9승 나노미터라는 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단위 환산을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미터가 10의 9승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의 9승을 곱해 보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친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계산기를 두들기게 됐을 때 나오게 되는 값은 어떻게 되냐면요. 정확하게 400 나노미터가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단 애초에 7.5 곱하기 10의 14승을 약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400m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우스꽝스럽겠죠?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400 나노미터
라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번 문제에 대해서 이 복사선에 대한 파장을 얘기해보자라고 한다면은 약 400나노미터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번 문제를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진동수를 가진 광자 한 개에 대해서 에너지를 줄 단위로 계산해 보려야 되는데 우리 광전 효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식을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자 한 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은 그때에 대한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랑크 상수는요, 그 상수이기 때문에 값이 고정되어 있어요.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플라크 상수는요, 여러분들 그 대학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약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가 된다라는 거. 이때에 대한 단위는 줄 곱하기 세컨드를 감안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 대해서 진동수 같은 경우서는요, 세컨드 마이너스 1승이다 보니까요, 뭐 헤르츠니까.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곱하게 보게 되면은 결국엔 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광자 한 개에 대한 에너지를 계산해 보게 된다면요, 광자 한 개에 대한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라는 거. 그래서 이 친구를 각각 다 대입해 보게 된다면요,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컨드. 그 곱하기 진동수 약 7.5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였으니까 7.5 곱하기 14승 헤르츠. 그래서 얘를 다 계산해 보게 되면은 세컨드는 약분하게 되고 줄만 남게 됩니다. 계산기 보게 되면은 약 4.97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파란빛, 그러니까 약 7.5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를 갖고 있는 그 광자에 대해서 한 개의 에너지를 줄 단위로 계산해 보자라고 한다면 얼마가 나오게 된다? 약 4.97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된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유효 숫자로 정리를 해보자라고 한다면요, 지금 7.5라는 두 자리 수에 대한 유효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 4.97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에 대해서 유효 숫자를 정리해보자라고 하면 약 7반원이면 해가지고 약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이 7.16번에 대해서 정답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한다면요. 7.16번의 A번은요. 그러니까 이 복사선에 대한 파장은요. 약 400나노미터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진동수를 갖고 있는 그 광자에 대해서 한 개의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한다면요. 약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줄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16번 문제풀이를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7.18번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18번 같은 경우서는요,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1.0 곱하기 10의 3승 kJ per 몰이 있는 복사선이 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파장이 얼마인지 일단 먼저 찾아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파장을 해보기 위해서는 우리 광자효과 그 관한 식을 이용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에너지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얘는 지금 1.0 곱하기 10의 3승 kJ per 몰인 건데요. 그 말은 뭐다? 이 에너지, 그러니까 이 복사선이 뭐 광자가 1몰이 있을 때, 광자가 1몰계가 있을 때, 그때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1.0 곱하기 10의 3승 kJ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광전 효과에 대해서 배웠던 거 있잖아요. E는 그 플라크 상수 곱하기 그리고 진동수 그 값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E는 플라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이때 이 에너지는요. 광자 한 개에 대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광자 1몰계에 있는 이 값을 이용해 가지고 광자가 한 개일 때는 한 개일 땐 에너지가 얼마인지 우린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우리가 1몰이라고 한다는 건요. 이제 그 단위를 좀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약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에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나누면은 이때에 대한 에너지를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3승 kJ에다가요.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을 해보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계산을 해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값은요. 계산기를 두들겼을 때 대략적으로 약 1.661129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개당 광자 한 개당 갖게 되는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에너지가 되는 거라는 거 참고를 해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파장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일단 우리는 진동세에 대한 값을 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 진동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파장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 가지고 파장을 알기 위해 진동수를 일단 먼저 한번 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아니면은 뭐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애초에 진동수라는 것이 파장분의 BT의 속도라고 썼으니까 파장에 대한 식으로 한번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식을 풀어보게 된다면요. 에너지는요. 플랑크 상수 곱하기 파장분의 C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구하고자 하고 싶은 값은 파장이다 보니까 파장에 대한 값으로 다시 한번 전환해 보게 됐을 때 파장이라는 것은요. 에너지분의 플랑크 상수 곱하기 제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그대로 적용을 해 보시면은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각각마다 각 대입을 해서 식을 좀 정리해 보게 된다면요. 파장은요. 어 에너지는 1.661129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 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플랑크 상수 같은 경우에는요. 약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으로 할게요.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단위는 줄 세컨드예요. 이렇게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빛의 속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3 곱하기 10의 8승 얘를 대입해 보시면 되고요. 3.0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이게 기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은 파장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근데 문제는 이때 단위가 미터예요. 미터만 나오시게 될 텐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파장에 대한 길이 단위는요 나노미터예요. 그래서 나노미터로 바꾸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값에다가요 이제 1미터일 때 10의 9승 나노미터라는 우리 단위 환산을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두들게 됐을 때 나오게 되는 값은 이제 해당 복사성 파장에 대한 파장이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들게 됐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요. 대략적으로 약 119.7378 나노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 복사세에 대한 파장은요. 약 119.7378 나노미터. 좀 디테일 할게요. 그래서 일단 해당 에너지에 대한 파장은요. 대략적으로 119.7378 나노미터라는 거. 만약에 반응을 해보게 된다면은 약 120 나노미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로는요. 이 파장에 대해서 이 전자기 스펙트럼이 어느 영역에 발견이 되는지 그걸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장은 어느 영역에서 발견되느냐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아마 내가 여기서 편집을 토대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복사선에 대한 파장을 다음과 같은 이 스펙트럴 여명에서 비교를 해 보게 된다면요. 이 친구는 살짝 자외선보다 좀 긴 구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한 10의 나노미터가 되어 있고요. 그쵸? 그다음에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는 10의 3승 한 나노미터 쪽에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120 나노미터란 말이에요. 그쵸? 120 나노미터가 될 텐데 이 친구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 보자라고 한다면요. 얘는 자외선보다 조금 긴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자외선보다는 조금 긴 구간에 해당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콕 집어가 가지고 "어느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해 보자 하면은요. 이 친구는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외선 영역에 있을 것이다. 예 대략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UV라고도 아마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울트라 바이올렛 그런 걸로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대략적으로 이 친구에 대한 파장으로 "어느 영역에 미칠 것 같냐?"라고 한다면요. "자외선 영역에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7.18 번에 대한 답으로 좀 얘기를 해 보게 된다면요. 해당 에너지에 대한 복사선의 파장은요. 약 120 나노미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영역은요 약 자외선 영역이 될 거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적 효과에 대한 E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그 친구는요 광자 한 개에 대한 에너지라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일단 7.18번에 대한 문제 풀이를 이렇게 맞춰 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7.2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20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면 진동수가 주어져 있어요. 이 진동수에 대해서 일단 먼저 파장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계산해 보게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7.20번 같은 경우에는요. A랑 B랑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도 원래는 나눠서 풀어볼까 하다가 한꺼번에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여기 7.20번 문제에 대해서는 A, B, C 한꺼번에 푸는 걸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같은 경우에는요. 파장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진동소를 이용해서 파장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동소라는 것은 파장분의 빛의 속도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파장에 대한 식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게 된다면요. 파장 같은 경우에는요. 진동소분의 빛의 속도라는 거. 그 말은 즉슨 8.11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분의 빛의 속도인 3.0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를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기로 뜯으시게 됐을 때 나오게 되는 값은요. 약 3.69913 68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파장에 대해서 미터에 대한 단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될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게 되면은 약 3.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미터를 나노미터로 얘기를 해 보려고 한다면요. 여기다 곱하기 10의 구성을 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곱하기 10에 구성을 해 보게 되면은 이때 나오게 되는 값은 약 369. 913 868 나노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유효 숫자 세 자리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게 된다면은 약 370 나노미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번 같은 경우에는요. 정답을 좀 얘기해 보자라고 하면은 약 3.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라든가 아니면은 약 370 나노미터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는요. 그 전자기기 스펙트럼에 대해서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게 한다면요. 지금 아까 그 전에 7.18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게 된다면요.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요. 자외선 거의 메인 영역 같은 경우에는 한 약 10의 나노미터였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 가시광선 중에 이제 그 보라 색깔 영역 끝부분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약 10의 3승 나노미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 나노미터였는데 편집으로 다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370 나노미터라는 건요. 여기 가해선과 가시광선 그 사이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보라스 되는 구간. 그래서 이 사이에 한 370 나노미터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느 영역에 속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이 친구는 자외선에 속할 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장은요. "자외선 영역에 들어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7.20번의 시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 한 개당, 그러니까 이 복선 한 개 양자에 대한 에너지는 얼마냐라고 한다면은 우리 광등 효과 이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운동수를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랑크 상수는요.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세컨드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진동수는 이미 제공되어 있죠. 8.11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 단위로 얘기해 보게 된다면 세컨드 마이너스 1승. 그래서 세컨드랑 약분이 되다 보니까 줄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친구를 그냥 계산을 해 보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 대략적으로 5.376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7.20번 C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해 보도록 한다면요. 5.376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줄이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자라고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약
5.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된다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7.20번에 대해서 A, B, C에 대해서 각 정답을 얘기해 보자라고 한다면요. 제 머리가 가릴 수 있을 테니까 좀 들어내릴게요. 네,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각마다 이제 얘기를 좀 해 본다면은 A번 같은 경우에서는 미터 같은 경우에서는 3.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 나노미터로 얘기한다면은 약 370 나노미터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이번은 그래서 그 파장은 자외선 영역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거. 마지막으로 그 광자 그러니까 한 개의 양자에 대해서 해당하는 에너지는요. 약 5.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줄이 19승 줄이 된다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20번에 대한 문제풀이 이렇게 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으로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2번. 자, 7.2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진동수가 다음과 같이 이러한 값이 있는 빛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친구를 금 표면에다가 쪼개 냈을 때 방출하게 되는 전자에 대한 운동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이러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에 대해서 이함수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게 되는데 운동 에너지랑 이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건요. 이제 우리 광자 한 개에 대한 그 에너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때에 대해서 에너지 같은 경우에서는요. 우리 아마 앞에 있는 그 이람수에 관련한 아마 운동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아마 공식이 있을 거예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서는 좀 더 얘기해 보게 되면은 운동 에너지에다가 더하기 이함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여기에 대해서 이함수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 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이때 주어져 있는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서는요. 5.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5.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에다가 더하기 이함수가 이제 진동수가 2.11 곱하기 10의 15승이 그 빛에 대해서 존재하게 될 에너지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에너지가 얼마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광쟁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규칙을 좀 적용을 해 보도록 한다면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플랑크 상수에다 곱하기 빛의 빛이 된다. 그 파장에 대한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6.63, 약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컨드. 거기에다가 이제 진동수인 2.11 곱하기 10의 15승 세컨드 마이너스 1승을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이 친구를 두들겨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값이 나오게 될 텐데 아무튼 이 값이 운동 에너지랑 이함수를 더한 값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함수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계산해 보게 된다면요. 이함수라는 것은요. 이제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뺀 값과 같다라는 거. 말은즉슨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보게 됐을 때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컨드 곱하기 2.11 곱하기 10의 15승 세컨드 마이너스 1승에 곱한 거에다가 빼기 5.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을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계산기로 두들겨 보시게 되면요. 아마 10의 마이너스 19승으로 깔끔하게 나와요. 뭐 깔끔하기보다는 좀 아무튼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는 걸로 계산이 되시게 될 텐데요. 아무튼 계산해 보게 되면요. 8.15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제 7.22번에서 해당 이제 금에 대해서 이함수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자라고 한다면요. 8.15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줄이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 간단하게 유효 숫자를 이용해 가지고 세 자리로 정리해서 얘기를 해 보자라고 한다면요. 약 8.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7.22번에 대한 정답은 약 8.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문제로 어 7.26번 뭐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26번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7.26번 같은 경우서는요. 지금 구리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이 있대요. 이 친구를 가열하게 됐을 때 녹색빛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이 녹색빛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얘가 하나의 파장인지 아니면은 둘 이상의 파장인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대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리가 그 중학교 때였을까? 고등학교 때였을까? 아마 좀 배우신 분들이 기억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우리 그냥 간단하게 선 스펙트럼을 이용해 보시면 돼요. 선 스펙트럼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구리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이 있어요. 그 친구 녹색 빛이 방출을 한다고 했는데 이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 있잖아요. 이 화합물을요. 불꽃 반응을 먼저 일으켜요. 불꽃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제 초록색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쵸? 이 불꽃 반응을 일으키는 이 불꽃색 갖다가요. 프리즘을 이용해서 분광기? 분광기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선 스펙트럼을 관찰해 보시면 됩니다. 분광기 아마 뭐 프리즘 같은 걸로도 아마 해 보셔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가 가지고 분광기라든가 막 그렇게 이용해서 아마 뭐 슬릿 같은 거를 이용해 가 가지고 이제 암막 같은 게 있어요. 좀 살짝 암막같이 만들어지게 되는 뭐 칸이 뭐 장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 스펙트럼 하게 된다면요. 이렇게 까만 색깔 슬릿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까만색에서 여러분들이 이 빛이 있잖아요. 이 빛을 나눴던 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보시면 되냐면은 빛이 있어요. 빛이 있으면은 프리즘이 이해가 가지고요. 빛들이 분리가 돼요. 빨주노초 파란보로요.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점점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색깔에 따라서 굴절되는 각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대해서 이제 슬릿에다가 비춰지게 되는데 비춰지게 됐을 때 다음과 같이 막 이런 식으로 실선이 나와요. 여러 개 색깔에 대해서 실선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라는 걸 참고를 해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선 하나가 하나의 파장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당. 이 선 하나당 파장이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선 스펙트럼이 관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초록색깔 파장뿐만 아니라 여기 이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한 파장도 관측이 된다라는 거. 그럼 얘에 대해서는 총 네 가지에 대한 파장이 있을 거라는 걸 아마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구름을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에 대해서도요. 이게 빛이 하나인지 둘 이상인지 어떻게 섞여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다음과 같은 선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관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이 하나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제 하나의 파장인 거고요. 만약에 하나 선 이상이다. 그러면 둘 이상의 파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어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무튼 7.26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선 스펙트럼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였나 했던 그 선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여기에서도 제가 이제 편집으로 아마 좀 보여주긴 하긴 할 텐데 아마 이런 식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선 스펙트럼을 관찰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 간단하게 마쳐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으로 7.28번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7.2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28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별에 대해서 별이 방출한 전자기파에 대해서 천문학자들이 분석해서 애들이 어떻게 멀리 떨어진 별에 대한 존재를 그 원소들에 대해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별에 대해서 존재하고 있는 원소가 어떤 건지 파악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원리를 좀 설명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별에서 방출하는 어떤 식으로 방출하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빛을 방출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만 참고를 해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이 과정은요.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아마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 스펙트럼 같이 설명했을 때 배우시게 될 텐데 아마 같이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별들이 어떻게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되느냐라고 한다면요. 뭐 광원이라는 친구가 있긴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광원이라는 게 존재할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태양이 있어요. 웬만하면 모든 빛을 좀 방출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방출할 때 태양 같은 그런 광원에 존재 있는 빛뿐만 아니라요. 그 고온의 별이 있어요. 고온의 별이 있는데요. 이제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들뜬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들뜬 상태를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들을 이제 바닥 상태로 방출하다 보면서 그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라는 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이 에너지는 빛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빛이 방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일단 이 빛들을 관찰하는 건요. 우리 아까 앞서 얘기했던 선 스펙트럼을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스펙트럼을 관찰해 보시면 돼요. 스펙트럼을 관찰을 해 보시면 되는데 태양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웬만하면은 무지개 색깔로 관찰이 될 거예요. 웬만한 것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별을 그러니까 그 별에서 존재하는 원소가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웬만하면은 이 케이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빛을 방출할 때는요. 이제 그 고온의 별이 갖고 있는 고유의 원소가 있을 거예요. 어떤 고유의 원소가 있을 텐데 결국 이 원소에 대해서 그 원소만의 빛이 방출이 될 거라는 걸 참고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마치 뭐라고 할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불꽃 반응과 같은 비슷한 그 케이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불꽃 반응. 우리가 불꽃 반응이라 한다는 건요. 원소마다 고유한 빛의 파장을 방출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고온의 별도요.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될 때 불꽃 반응과 같이 자기가 그 별을 구성하고 있는 그 고유의 원소에 대해서 빛을 방출했을 때 그 원소에 대한 이제 파장이 방출하게 될 거라는 거. 만약에 우리가 그 방출을 했던 그 파장이 어떤 별이 있는데 고온의 별이 있는데 걔가 빛을 방출하게 됐어. 그게 우연치 않은 기회로 지구에도 올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그 별을 관측하게 됐을 때 그 별이 만약에 빛을 방출했어. 그럼 그 빛은 우리에게 올 수가 있을 거라는 거. 그럼 우리가 여기 지구에서 대기해 가지고 선 스펙트럼을 대기하게 되면은 이 선 스펙트럼에서 분광계 그 필름 같은 걸로 그 빛을 좀 쪼개서 슬릿에다가 안착시키게 됐을 때 그거에 따른 파장들을 우리가 기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국에 원소라고 한다는 건요. 우리 지구상에도 존재하고 있는 원소가 있을 거예요. 그거랑 대조를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온에 있는 별이 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좀 얘기해 보게 된다라면은 별이 방출한 빛이 있을 거예요. 방출한 빛을 선 스펙트럼으로 만들어요, 일단. 선 스펙트럼을 관측한 후 그리고 우리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에 대한 스펙트럼과 비교를 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선 스펙트럼으로. 그럼 만약에 비슷한 것이 있어. 비슷한 것이 있다라면은 그 친구 동일한 원소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뭐 비슷하다기보다는 동일한 위치가 있어야겠지. 동일한 선의 종류와 동일한 그 선에 대한 위치가 있어야지 그 친구는 그런 원소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선 스펙트럼에 대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 스펙트럼 사용하는 이유가 물질에 대한 이제 종류와 그 구성비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선 스펙트럼을 이용한다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라고 할지라도요. 이렇게 빛을 주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떤 원소가 들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아마 여기다 제가 또 영상에다가 또 편집을 좀 해 가지고 그 고등학교 1 학년 자료를 좀 보여 드리도록 할 건데 이런 식의 원리로 이용해 가지고요. 이제 선 스펙트럼 관측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별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원소를 갖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따라서 7.28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되면요. 별이 방출했던 빛을 선 스펙트럼으로 관측을 해서 우리 지구에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소에 대한 선 스펙트럼과 비교해서 동일한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그런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유추할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랑 전혀 다른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새로운 원소의 발견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우주를 탐문하는 이유도 이런 것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지구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미지의 영역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커다란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거 아마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28번에 대한 풀이는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고요. 어, 그 다음으로 7.30번에 대한 풀이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점 3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점 30번 같은 경우서는요. 발몰 계열의 첫 번째 선에 대해서 이 친구에 대한 파장이 656.3 나노미터라는 거 이렇게 나타내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발머 계열이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발머 계열 같은 그 발머 계열 같은 경우선요. 그 수소 원자에 대해서 나타냈을 때 그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 발머 계열은 그 가시광선에 대한 영역이라는 거 참고를 해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수소 원자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셨을 때 도착하는 그 에너지 뭐라고 해야 되지? 주양자 수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게 된다면요. 발모 계열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이제 들뜬 상태였던 어떤 친구가 바닥 상태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었을 때 이때 도착하는 그 주양자 수에 대해서 그걸 NF라고 하게 됐었고 그다음에 이 발머 계열이 얘 NF 값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때 NF는 어 주양자 수가 2 예요. 그래서 주양자 수가 1일 때 이때 나타나게 되는 친구는요. 이 친구는 그 자외선 영역이라 해 가지고요. 그 라이먼 계열, 라이먼 계열이 되고요. 만약에 주양자 수가 2인 친구로 도착하게 됐을 때 우린 그 친구를 이제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웬만하면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우린 그 친구를 이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발머 계열이란다는 거 참고를 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만약에 주양자 수가 2가 아니라 마지막 3일 경우에는 이 친구는 파생 계열이라 해 가지고요. 파센 계열이라고 해 가지고요. 이 친구는 가시광선보다 더 파장이 긴 자외선 아니 그 적외선 영역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양자 수 같은 경우서는요. 무조건 정수로 존재하고 있어요. 1, 2, 3, 4 1, 2, 3, 4, 5, 6 이렇게 자연수로 존재하게 될 텐데 첫 번째 선이라고 한다는 건요. 가장 맨 첫 번째로 발견을 했는데 맨 첫 번째로 진행하게 되는 친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 첫 번째 주양자 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 이 친구는 3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머 계열의 첫 번째 선이 656.3 나노미터 파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경이라면은 주양자 수가 3인 친구에서 주양자 수이 2인 친구로 내려가게 됐을 때 그때에 대해서 방출하게 되는 그 파장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 했었을 때 이때에 대한 파장이 656.3 나노미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 가지고 그 두 에너지에 대해서 준위 간에 대한 차이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주양자 수가 3일 때랑 주양자 수가 2일 때에 대해서 그 에너지에 대한 갭이 얼마냐라는 거를 묻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아마 좀 계산을 해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때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에 대한 차이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이제 나중 빼기 처음이라고 되어 있죠. 나중 같은 경우서는 우리 도착한 친구 그러니까 뭐 NF 빼기 이 I 이렇게 해서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F 같은 경우서는 주양 자수가 2일 때인 친구에 대한 에너지라는 거 참고를 해 보시면 되고 초기는 에너지가 주양 자수가 3일 때에 대한 에너지 준이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두 에너지 준위 간에 대한 에너지 차이는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게 되면은 델타 주양자 수가 2일 때에 대한 에너지 준위 빼기 그 주양자 수가 3일 때에 대한 에너지 준위라는 거.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한 값들을 우리가 이제 계산해 가 가지고 표현해서 사용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 친구들은요. 이제 리드베리 상수를 이용해 가지고 값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이제 리드베리 상수를 표현해 보자라고 한다면요. 어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어떤 주양자수 값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에너지 준위는요. 리드베리 상수에다가요. 마이너스 리드베리 상수에다가 그 주양자수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말은 다시 한번 적용을 해 보게 됐을 때 어 마이너스 리드베리 상수에다가 주양자수가 2인 친구에 대한 에너지 준위를 구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깐요. 2의 제곱분의 1 이게 이제
휴양자 수가 2인 친구에 대한 에너지 준이라는 거 참고를 해 보시면 되고요. 그 친구에다가 휴양자 수가 3일 때에 대한 에너지 준위를 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리디베리 상수 거기에 이제 3의 제곱분의 1 얘를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리드베리 상수가 얼마인지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긴 할 텐데요. 리드베리 상수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문제에서 주어질 문제라기보다는 그 교재에 있을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에다가.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리드베리 상수는요.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 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용해서 대입을 해 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조금 값이 복잡할 거예요. 뭐 2의 제곱은 4고 3의 제곱은 9 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 보게 된다면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리드베리 그리고 가로 열고 4분의 1 빼기 9분의 1 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더 얘기하면은 리드베리 상수에다가 36분의 5를 곱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를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게 된다면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3.0277777778이 나오는데 아마 7이 무한소수로 작용되고 있는 친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서 반올림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그냥 마이너스 3.0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줄이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요.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이너스 나온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3000 아니 3000이란다. 3.0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줄이 그만큼 방출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 있잖아요. 네, 방출되는 에너지. 이 방출되는 이 에너지에 대해서 얘가 3.0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줄만큼에 대한 에너지가 방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해서 그 파장이 지금 656.3 나노미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두 에너지에 대해서 준위 간에 대한 에너지 차이가 얼마냐라고 한다면요. 어차피 그 갭에 대해서 그 차이 간격에 대해서 묻는 거다 보니까 그 간격은요. 3. 약 3.0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줄이 될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 같은 경우에서는요. 에너지 관점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요.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는 건요. 얘는 방출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에너지에 대한 값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만약 플러스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흡수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에너지 차이 그 갭에 대해서 얘와 얘에 대한 이 갭에 대해서 얘가 얼마인지를 묻는 친구다 보니까 그거는 딱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7.30번에 대해서 정답을 좀 얘기해 보자라고 한다면요. 정답은요. 약 3.0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줄만큼에 대한 간격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30번 문제 풀이를 맞춰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으로 7.32번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32번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1.32번 같은 경우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게 되면 수도 원자에 대해서 방출하는 그 친구에 대한 파장과 진동소리를 계산하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조건이 주양자 수가 4에서 2에 대한 에너지 준위로 전자가 전이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 원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된다고 했을 때 주양자 수가 4인 친구가 이제 주양자 수 2로 전자를 전이하고 있다는 거. 그 말은 즉슨 지금 현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출하는 거에 대한 그 에너지에 대해서 파장과 진동소리를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일단 에너지가 얼마인지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먼저 좀 계산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때에 대한 에너지는요. 리드베리 상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에 대한 준위를 계산해 보시면 돼요. 하일대양 2에 대한 이 에너지 준위 차이를 우리가 계산해 보시면은 그게 방출한 에너지라는 거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대한 에너지 같은 경우에서는요. 마이너스 리드베리 상수에다가요. 그 이제 어 고착점인 주양자 수 제곱분의 1에다가 처음 상태였던 주양자 수의 제곱분의 1을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제 NF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2 고요.
그다음에 처음 상태 같은 경우는 주양자가 4 니까 그래서 ni는 4 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대입을 해 보시게 되면은 리드베리 상수에다가 4 곱하기 4는 16, 그리고 2 곱하기 2는 4 니까 4분의 1 에다가 빼기 16분의 1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드베리 상수 같은 경우에는요. 그 문제에 문제란다. 그 교재에 주어져 있으니까 그 친구를 보시면 되는데요. 리드베리 상수 같은 경우에는 약 1 그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이라는 거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대입을 해 보시게 되면은 에너지 준위에 대한 차이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에다가요. 거기다가 이제 4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 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두들겨 보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4.087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 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론적으로 얘기를 해 보게 된다면요. 지금 이렇게 값이 나왔다라는 건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서 n은 4 에서 n은 2로 가게 됐을 때 정의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 값이 4.08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승이라는 이 방출한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방출한 이 에너지에 대해서 얘가 지금 존재하고 있을 파장이랑 진동수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 보면 되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해요. 우리가 에너지라고 이제 진동수를 알려고 한다면요. 우리 그 광전 효과를 이용해 보시면 되는데요. 에너지라는 것은 광자 한 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게 된다면요.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에다가 곱하기 진동수를 하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플랑크 상수라는 건요.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은 14승이 있었으니까 결국엔 진동수에 대한 값으로 계산해 보게 됐을 때 플랑크 상수분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플랑크 상수는 이미 주어져 있어. 그리고 에너지는 우리가 지금 여기 값을 찾았단 말이에요. 값을 찾았기 때문에 각각마다 다 대입을 해 보게 된다라면은 진동수에 대한 값은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그 세컨드분의 4.08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기로 두들겨 보시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약 6.165158 371 곱하기 10의 14승 세컨드 마이너스 1 승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좀 더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이게 공간이 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쵸? 밑에다 좀 내려가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써 보도록 한다면요. 진동수라는 값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은 6.165 158 371 곱하기 14승 스트레스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파장을 좀 계산해 보도록 할 텐데 이 진동수를 이용해서 파장을 구하는 방법은 진동수라는 것은 파장분의 빛의 속도였다고 했었으니까 파장에 대한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게 된다면은 진동수분의 빛의 속도. 근데 진동수는 주어져 있고 빛의 속도는 3.0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6.165 15 837 1 곱하기 10의 14승 세컨드 마이너스 1승분의 3.0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파장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고 했을 때 지금 나노미터 단위로 계산해 달라고 지금 제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쵸? 나노미터로 계산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나노미터라는 단위로 환산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대로 그냥 계산해 보게 된다라면은 어 미터라는 단위로 길이를 계산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미터를 나노미터로 환산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1미터 분의 10의 9승 나노미터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다 계산해 보게 되면은 나노미터에 대한 파장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들겨 보게 된다면요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대략적으로 약 486.055 046 나노미터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7.32번에 대해서 진동수랑 파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한다면요. 진동수 같은 경우에는요.
6.1651로 8371 곱하기 10의 14승. 뭐 다 간단하게 유효 숫자 정리해서 얘기해 보도록 한다면요. 약 6.17 곱하기 14 헤르츠라는 거.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파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라고 한다면요. 파장 같은 경우에는요. 대략적으로 487 나노미터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따라서 7.32번에 대한 정답은요. 약 6.17 곱하기 10의 14승 헤르츠와 487 나노미터가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32번 문제 풀이 맞춰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7.34번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4번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7.34번 같은 경우에는요. 수소 원자가 있어요. 또 수소 원자에 대해서 주양자 수가 지금 I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궤대에서 주양자 수가 2인 궤도로 전이를 하게 된대요. 그때 방출하게 되는 광재에 대한 파장이 지금 434 나노미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광자의 파장이, 그러니까 방출하게 되는 광자의 파장이 434 나노미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파장을 만들기 위해 처음 궤도 상태가 언제인지 우린 그거를 계산해 보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좀 표현하게 된다면요. 각각마다 전이에 대한 궤도가 있어요. 각각마다 이렇게 주양자 수에 대한 에너지 준위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전이를 하게 됐을 때 방출하게 되는 그 파장에 대한 값이 434 나노미터래요. 그거에 대해서 이때 이런 파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이 물음표의 값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 되는 건데 이런 물음표가 얼마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엔 우리 그 수소 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리드베리 상수를 이용한 아마 식을 만들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에너지 준위에 대한 차요. 그래서 델타 H라는 델타 E는요. 마이너스 리드베리 상수에다가요. NF 제곱분의 1 빼기 NI 제곱분의 1. 이 값을 아마 이용을 해 보시게 될 텐데 이때 NF 같은 경우서는 주양자 수 그 나중에 대한 주양자 수에 대한 상태는 2인 거고 근데 우리 처음 상태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뭐 물음표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일단 이 식을 다 적용해 보게 되면은 리드베리 상수도 2.1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8승 줄이라는 거. 근데 일단 저 값은 좀 귀찮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RH로 그냥 내둘게요. 그러면은 RH라는 것은 거기에다 곱하기 4분의 1 빼기 ni 제곱분의 1. 그게 방출하게 되는 에너지가 될 거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 이 방출하게 되는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고 했을 때 이 에너지는요. 그 광전 효과에 의해서 플랑크 상속 곱하기 진동수를 하면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또 우리 진동수라는 것은 파장분의 빛의 속도라고 했었으니까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느냐. 우리 이 파장을 이용해서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때 방출하게 되는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결국에 이 NI 얼마인지 결국에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델타 E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 건데 이때 델타 E 같은 경우에는요. 광재 효과에 의해서 플랑크 상수 곱하기 빛의 그 파장에 대한 진동수를 곱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진동수는요. 파장분의 빛의 속도라고 썼으니까 다시 한번 결론 지어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 에너지라는 것은 플랑크 상수에다가 곱하기 파장분의 빛의 속도라는 거. 플랑크 상수 같은 경우에는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컨드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지금 434 나노미터를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434 나노미터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434 나노미터 분의 빛의 속도 같은 경우에는요. 3.0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라는 거. 얘는 무조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멈추셔야 될 게 지금 파장분의 빛의 속도를 보시게 됐을 때 얘네들에 대한 그 길이에 대한 단위를 보시게 되면은 분모 같은 경우에는 나노미터고요. 그다음에 분자에 대한 단위가 미터로 되어 있어요. 서로 단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길이에 대한 단위를 똑같이 맞추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은 나노미터를 미터로 바꾸시면 돼요.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10의 1의 나노미터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고 했을 때요. 얘는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은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즉슨 여기 434 나노미터를요 미터로 바꾸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9승을 해보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미터 퍼 나노미터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결국엔 줄만 남게 돼요. 세컨드는 퍼 세컨드랑 곱해서 나눠지게 되고요. 나노미터는 여기 나노미터랑 미터는 이렇게 미터랑 약분해서 줄만 남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해야지 에너지에 대한 차이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를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게 되면요. 값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요. 약 4.58 294 93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줄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너지를 보시게 되면요. 이 에너지가 지금 방출하게 되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은 파장이 434 나노미터가 있잖아요. 이게 나오게 됐을 때 방출하게 되는 에너지가 이만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방출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값, 이거는 에너지 준위에 대한 차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 그 말은즉슨 이 에너지에 대한 값은요. 마이너스 리드베리 상수에다가요. 4분의 1 빼기 ni 제곱분의 1이 될 거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 값을 이용하게 됐을 때 ni가 얼마인지 알아보기 수가 있게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값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귀찮으니까 값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한다면요. 이 값은 델타 2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잠깐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값을 계속 쓰는 건 좀 번거로우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RH분의 델타 2. 잠깐 좀 수정을 할 게 있어요. 잠깐 좀 얘기해 볼 만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요. 이 4.58 2949 3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줄이라는 건요. 방출하게 되는 에너지에 대한 그 양이란 말이에요. 양인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지금 4.58 2949 3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줄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그 말은즉슨 만약에 우리가 이제 델타 2로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델타 2라는 것은 나중 상태 빼기 처음 상태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방출하게 됐다라는 건요. 다시 한번 말하면요. 이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야,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이만큼 있었지만은 방출하게 되다 보니까 나중 상태는 제로가 돼야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 값을 이렇게 구하게 되었지만요.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 방출했다고 했으니까 에너지의 관점에서 얘기해 본다면요.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리드베리 상수에 대해서 에너지 준위에 대한 차를 구하게 되면은 이때에 대한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 4.5829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구하게 됐었을 때 4.58 2949 3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방출하게 되는 그냥 양에 대한 그 값만 표현한 거지 부호는 안 쓴 거예요. 부호는 안 쓴 건데 만약에 부호를 쓰게 된다면은 방출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마이너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에 대해서 델타 E에 대한 관점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델타 E는요 결국에 나중 상태 빼기 처음 상태인 거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방출하게 된다는 건 처음에 에너지를 갖고 있었어요. 에너지를 갖고 있었었는데 얘가 에너지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버리게 되면은 얘는 이제 풀려나게 된 상태가 되겠죠. 그쵸? 이 안에 더 이상 에너지가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여기 에너지가 꽉 찼어요. 근데 그 에너지를 좀 뱉어낸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는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런 상태를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E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산해보게 된다면 나중 상태는 다 빼고 없는 상태다 보니까요. 얘는 제로가 되는 거고요. 처음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 다 머금고 있는 상태니까 머금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머금고 있는 양 4.58 2949 309 곱하기 이쪽 6으로 보이겠네. 0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줄.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4.5829 49 3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줄이 된다는 거. 그래서 방출하게 되는 에너지의 양에 대해서 이해본데 썼을 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델타 E라는 것이 리드베리 상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리드베리 상수에다가 4분의 1 빼기 ni 제곱분의 1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마 이렇게 해서 설명하게 되면은 아마 좀 적용하기 좀 쉬울 거예요.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네, 델타 델타 E 그리고 마이너스 RH분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 얘기해서 마이너스 RH분의 델타 E가 그게 4분의 1 빼기 ni 제곱분의 1이 될 거라는 거, 이거는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일단 ni에 대한 식으로 다시 한번 좀 바꿔보게 된다면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좀 더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rh분의 델타 E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ni 제곱분의 1이 될 거라는 거. 양변에 다 마이너스 너무 많죠?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좀 곱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rh 델타 E 플러스 4분의 1이 ni 제곱분의 1이 될 거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 이때 각각마다 그 상수들을 다 다시 대입해서 계산해 보게 된다면요, 리드베리 상수 같은 경우서는 2.2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8승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델타 E가 이제 마이너스 4.582949 30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이 된다라는 거. 거기에 더하기 4분의 1이 ni 제곱분의 1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아마 좀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요, 저도 직접 한번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보도록 할 건데요, 마이너스 4.58294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은 분자로 냅두고요, 분모는 2.1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8승,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하기 4분의 1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 나오게 되는 거냐면요, ni 제곱분의 1이라는 건요, 대략적으로 0.03977 296 748이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요, ni 제곱분의 1이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대략적으로 0.039 7729 6748이 된다라는 거 얘기해 보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전부 다 역수로 좀 취해보게 된다면은 ni 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다? 0.039 7729 6748분의 1이 될 거라는 거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요, 얼마가 나오냐면요, 대략적으로 약 25.1427053이 된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 양변에다가 이제 루트를 좀 씌워보게 된다면요, 루트를 좀 씌워보게 되면은 ni라는 것은 루트 25.1427053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계산기로 아마 두들겨 보시게 된다면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요, 약 5.014 250 223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양자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 했을 때는요, 이 주양자 수는요 자연수밖에 없어요. 1, 2, 3, 4, 5, 6, 7, 8 막 그런 식에 대한 자연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자연수를 만들 수 있게끔 싹 다 반올림을 대충 시켜보면 되겠죠. 얘를 대충적으로 반올림을 시켜보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5밖에 안 나올 거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주양자수 초기 상태에 대한 주양자수에 대한 값을 좀 적어 보도록 한다면요, 파장이 443 나노미터를 만들기 위해 존재해야 되는 처음 주양자수의 상태는 약 5가 돼야 된다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7.34번에 대한 값을 정리해보자 라운다면 답을 얘기해보자 한다면은 답은 5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빛에 대한 이런 것, 에너지, 개념들을 이용한 걸 전부 다 써먹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런 문제들을 계산해서 풀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7.34번에 대한 정답은요. 5가 된다라는 거 마무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